광활한 초원을 누비던 칭기스칸의 나라 몽골. 신이 버린 땅이라고 불릴 만큼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람을 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온 건 100여 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의사였던 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죽어가는 몽골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해 의수를 펼쳤습니다. 아픈 이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폈던 손님의 단 하나 소망은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숭고한 삶은 100여 년 뒤에도 몽골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지사 이태준 선생, 그 이름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은 저에게 큰 감명을 줬습니다. 군인이 길을 걷기로 했던 저는 한국에서 또 다른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 몽골에 따른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야전에서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이곳은 국군 간호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90명의 신입생도들이 꿈을 펼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누구보다 벅찬 마음으로 후배들을 축하해주는 사람, 간호사관학교 최초의 수탁생인 설렁거 생도입니다. 4년 전 그날이 아직 생생합니다. 몽골 최초의 간호장교가 되겠다는 당찬 꿈을 안고 대한민국에 온 설렁거 생도. 총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온 국군 간호사관학교 59기 설렁거 생도입니다. 몽골에 있는 국방대학교에서 2년 반 정도 구입받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계셨던 이태준 선생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몽골로 건너갔던 애국지사 이태준 선생은 병원을 세우고 근대 의수를 펼쳐 몽골의 슈바이처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100년 전쯤에 몽골에 있는 질병 같은 거 치료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주시는 봉사활동 일을 하시는 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한국에서 구입받아가지고 몽골에 돌아가서 이분처럼 간호 일을 봉사활동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받았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간호장교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5년을 매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간호장교의 산실, 국군 간호사관학교.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절반이 넘는 39만 7천여 명이 입원과 치료를 받았고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간호장교들은 전선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육군 군의학교 내 간호사관생도 교육과정이 설치됩니다. 최전선의 군인뿐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의 현장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간호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희생과 봉사정신을 갖춘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여
전쟁의 현장뿐 아니라 해외 파병 등 인술이 필요한 전 세계 각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천함으로써 국위 선양과 대군 신뢰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하며 2015년에는 최초로 외국인 수탁 교육생을 받게 됐습니다. 몽골에서 간호장교의 꿈을 안고 찾아온 자야생도와 설렁거 생도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막바지 실습에 한창이었는데요. 김범수님 혈압은 140에서 90입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환자의 수술 부위나 만약에 수액을 맡고 있다면 수액 부위는 피해서 반대편에 재주는 게 좋습니다. 네. 환자분님, 김범수님 지금은 수고하셨습니다. 혈압 측정 다 수고하셨습니다. 몽골에선 따로 간호사관학교가 없답니다. 군인이자 의료인의 길을 걷기 위해 선택했던 한국 유학. 그리고 치열하게 4년을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며칠 앞두고 있지만 아직 더 배우고 싶은 게 많답니다. 오늘은 재난 상황에서 응급구조와 간호에 대해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간호사관학교 생도답게 방호복은 이제 익숙하답니다. 지금 환자의 응급 상황에서 지진 상황에서 환자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의료인도 환자를 분류할 때는 다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보호하기 위해 보호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밀폐된 공간 안에는 환자 대신 사람을 꼭 닮은 인형이 누워 있습니다. 응급 환자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 움직이는 것도 힘들 만큼 비좁은 내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지? 밀폐 공간 내부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응급하겠습니다. 가슴 올라왔습니다. 교환 실시했습니다. 전주 보호하기 위해 전주 보호하겠습니다. 기도를 확보한 다음 신속하게 경추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서죠. 그동안 배웠던 대로 어둠 속에서도 차근차근 움직입니다. 추가 인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훈련이지만 응급구조 절차는 실제 상황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 앞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환자를 옮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환자를 안전한 장소까지 대피시켜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동할 때의 충격은 또 다른 부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받은 응급처치 절차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환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거 폐쇄 공기에 돌아가면 숨쉬기도 힘들고 앞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생각밖에 없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일단 저는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교육받았고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교육 마쳤으면 어떤 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한국어와 씨름한 뒤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거쳐 정식으로 간호사관학교 생도가 됐습니다. 군인의 본분을 온몸으로 익혔던 시간. 전문 간호인으로서 지식 습득에 땀을 흘렸고 정의의 간호장교가 되기 위한 인내와 용기를 배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국가재난에 대비하고
즉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중 훈련이 3주간 계속됐습니다. 전쟁은 물론 각종 테러나 자연재해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상정해 두고 총체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 대규모 훈련에도 참가했었죠. 그렇게 뜨겁게 4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59기 생도들이 졸업 메달을 받는 날입니다. 힘든 훈련을 잘 견뎌낸 설렁거 생도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최초의 외국인 졸업생이 됐습니다. 이제 졸업하니까 뭔가 딱히 기분이 팡팡입니다. 기분이 좋지만 몽골에 가서 어떤 군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지 잘 모르니까 많이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어제 뭔가 특전사 훈련 받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졸업하게 돼가지고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 국적은 몽골이지만 마음은 언제나 대한민국 군인의 일원이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군인의 마음, 그리고 의료인이 가져야 할 희생과 헌신을 간호사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우리는 여기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깊게 생각도 하면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하면은데 예를 들면 당신한테도 이분한테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국가라도 마음속에서 불러줘야 한다는 그건 정말 의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몽골에 가서도 정말 몽골에 계시는 한국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몽골에서 어렵게 입학했던 국방대학교를 뒤로하고 한국의 간호사관학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 간절히 기다렸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학연수까지 5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는 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분이 계신답니다. 간호사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장 마음 깊이 존경했던 선배입니다. 지난 2008년 응급환자 이송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선효선 소령. 방금 경례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이분한테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분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간호장교로서 일해야 하는지 그 책임감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처럼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졸업생들이 떠나기 전 추모의 시간을 갖는 건 오랜 관습입니다. 야간 응급 환자 간호를 위해 헬기에 자진동승했던 그 헌신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죠. 그분이 우리 선배이고 우리 다녔던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우리처럼 4년 동안 신도 생활을 받았고 간호 교육도 받았고 간호장교로서 졸업하셨는데 그분 엄청 영광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마음, 깊은 마음이 있었을까?
자기도 가족도 있고 자기도 아기가도 있고 한쪽으로도 보면 어머니이시고 한 번 보면 간호장교인데 환자분 생각하시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어떤 생각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딱히 100년 전에 그분이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 저한테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사람들한테 자기 손 내주시면서 치료도 해주는 거든 또 그러면서 돈도 받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건데 참 감사한 마음도 크고 몽골에 가서도 그분이랑 한번 가서도 인사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지사 이태준 선생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결심한 지 5년 만에 더 큰 가르침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인연은 100여 년 전 시작됐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몽골로 떠났던 이태준 선생. 의열 단원이자 광복군의 일원이었는데요. 거친 바람의 땅에는 아직 그가 남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2달 만에 설렁거 생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얼마만이에요 이게? 네, 몽골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몽골로 돌아가시고 한 2달 만인가요? 네, 맞아요. 뭐 보시던 게 뭐예요? 여기는 우리 학교에서 주셨던 책인데 간호 공부 더 열심히 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간호학 교재를 틈날 때마다 들여다보는 게 요즘 일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일은 시작하지 않아가지고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간호 공부 더 열심히 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봄바람이 한창인데 겨울이 긴 몽골에선 아직 바람이 차고 매섭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고향. 떠나기 전엔 익숙하던 풍경들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답니다. 가끔은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찾는 이곳은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번화한 재래시장입니다. 손에 든 게 뭐예요? 여기는 한국 노래들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가끔씩 한국 노래 듣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때 들어보려고 사려고 합니다. 5년 만에 몽골에 왔잖아요. 네, 똑같아요? 몽골? 좀 새로운스럽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이곳에서 드라마 CD를 고르는 것이 큰 즐거움 중 하나였답니다. 또 뭔가 이거 드라마도 보니까 여자 배우들도 예쁘고 남자 배우들도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멋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땐 몽골이 세상 전부였죠.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도전을 결심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좀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국방대학교 갔을 때부터 저 외동이어가지고 외동 달리는데 왜 굳이 군대 갔냐고 군대 생활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건 제가 가야 하는 길 같아. 이건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선택했어서 부모님들은 반대해도 제가 제 인생이니까 선택했었습니다. 넓은 초원을 호령하던 칭기즈칸의 후예. 몽골의 딸을 멀리 한국까지 이끈 사람은 100여 년 전 이 땅에 찾아온 손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지사 이태준 선생. 울란바토르 도심 한복판에 그의 생을 기념하는 작은 공원이 마련돼 있는데요. 한글을 몰랐던 시절에도 설렁과 생도는 이곳을 종종 찾았답니다. 처음엔 몽골에서 근대 의술을 펼쳐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한 고마운 한국인 의사라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5년 뒤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오늘 비로소 전시된 자료들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이 원래 경상남도 함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상남도 함안에서 이 건물을 지어줬어요. 군에서. 그리고 대암은 바로 선생님의 호입니다. 의사이기 전에 군인이었다는 것도 이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은 실물 사진입니까? 네, 이게 졸업할 때, 그러니까 1911년 졸업했는데 2회 졸업생으로 했는데 그때 사진첩에서 나온 겁니다.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국적인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났지만 1910년 결국 주권이 일본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일본이 이제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에 이제 일본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일제의 어떤 침략에 반대했던 잠재적인 그런 세력들, 사람들, 인물들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탄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백오인 사건. 1910년 평안북도에서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자 이를 핑계로 105명의 애국지사를 탄압한 사건인데요. 결국 독립의 뜻을 펼치기 위해 많은 민족운동가가 국외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태준 선생도 이때 경성을 떠나 중국의 난징으로 향했죠. 병원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모색하던 중 1914년 몽골로 근거지를 옮깁니다. 일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만주 지역이나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나 어떤 이런 중국 해안 지역, 연안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 몽골 지역이 상당히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영향력이 명령이라는 게 주로 이제 뭐냐면 이제 뭐랄까 그 군이라든가 경찰, 정보기관 이런 거겠죠. 그런 영향력이 이제 덜 미치는 지역이죠, 몽골 지역.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에 있고 내륙에 깊이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관학교를 이제 그쪽에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고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일본의 눈을 피해 비밀 군관학교를 설립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죠. 군관학교는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당시 몽골은 200여 년 동안 만주족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왕조가 무너진 중국의 신해혁명을 틈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태준 선생과 애국지사들에게 몽골은 새로운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헌화하러 갑시다. 하지만 청춘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몽골에 도착한 지 7년 만인 1921년. 안타깝게도 이태준 선생은 38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이국의 땅에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까? 선생님은 아마 저 성산에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산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그 비석을 세운 겁니다. 그 비석은 여기 글씨나 이런 걸 봐서 이게 한국의 그 비석 모양입니다.
몽골에서 활동했던 기간은 겨우 7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몽골의 슈바이처로 존경받았던 이유, 그리고 비석만 지키고 있는 텅 빈 묘의 비밀을 찾아 이태준 선생이 남긴 발자취를 찾아가 봅니다.